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대국과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강대국, 우리가 아는 강대국, 곧 리꼬르, 선진국일까요? 아니면 강대국과 선진국은 전혀 다른 얘기일까요?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 어디죠? G7, EU, 미국, 중국, 일본. 틀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변국이나 동맹국에 거대한 입김을 작용하는 힘을 갖거나 일본처럼 기술 소재를 무기로 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선진국은 글쎄 꼽으라고 그러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강대국이 선진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강대국과 선진국의 차이는요. 더 좀 쉽게 말해볼까요? 막강한 자본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꼭 그렇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물론 예외적이지만 아주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더 쉽게 풀어보면 미국, 중국, 일본 존경받는 나라일까요? 글쎄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그들이 필요한 것이지 존경하진 않는 것 같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우리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지 이미 오래이고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마지막 국가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기서의 선진국은 강대국이라고 보는 편이 좋을 듯해요. 개발도상국인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의 경제나 그런 지표들은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잘못된 철학까지 그들이 공유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 선진국의 차이. 브랜드와 회사를 갖고 비교하시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세계에서 수익 규모가 큰 기업의 순위는 월마트, 시노팩, 쉘 이런 식으로 순위가 되어 있어요. 영향력 있는 브랜드 가치의 순위를 보면 전혀 달라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우리가 매출의 규모와 잘 인지되어 있고 영향이 있는 브랜드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매출 규모가 큰 회사가 곧 유명 브랜드는 아니라는 의미이고 힘이 있는 강대국이 곧 선진국은 아니라는 의미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브랜드를 더 잘 알고 갖고 싶어 할까요? 위에 있는 월마트, 모빌, 토탈, 쉘 이런 브랜드일까요? 아니면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브랜드일까요? 아마 월마트, 쉘보다 구글이나 애플에 더 매력을 느낄 겁니다. 우리만 해도 닮고 싶고 살고 싶은 롤모델 국가 어느 나라이죠? 아메리카 드림의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아닌 듯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다양한 병폐들은 처음부터 상식적이지 않은 우리는 미국이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강대국 중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나라였죠. 미국만을 쫓아갔던 것이 문제였죠. 미국이란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잠깐 들여다볼까요? 분명 미국은 최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 미국은 최강국이지만 선진국은 아닌 듯해요. 의료와 교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빈부차가 극심하고 그런 나라이면서 인종차별이나 총기사고로 늘 골치 아픈 나라죠. 부자와 보험회사들의 반발로 아직도 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나라. 선진국이라 하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닮고 싶고 살고 싶은 나라여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곳에서 정말 살고 싶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공평하지 않은 미국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럼 어디일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이 중심인 국가들. 그렇다면 왜 이들 국가에 대하여 선망의 부러움을 보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도 아닌데 모두가 누리는 공정한 의료와 교육의 혜택은 물론이고 저녁이 있는 삶, 온전히 자신의 삶에 대하여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나라. 기득권에 부가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문화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선진국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강대국과 선진국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강대국이란 과연 어느 기준을 가지고 강대국이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